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읽어주는 남자 청춘 노가리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꽃게머리가 승질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승질 내는 꽃게머리인데 위로 올라왔네. 네, 아톰이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 다시 하고 있고요. 연애와 결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와 결혼에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것들 제가 모아봤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결혼과 관련된 앱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앱이 있군요. 네, 보여주시죠. 결혼과 관계된 결혼 계산기가 있습니다. 결혼 계산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앱 설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하고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내가 결혼할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게 뉴일 메리온 2020년 4월 12일 날 미첼이라는 사람이 1991년생인데 결혼한다. 이런 앱입니다. 신빙성은 글쎄요. 네, 그날 결혼 못하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앱을. 다음은 결혼 정년기 테스트 앱입니다. 이건 국산 앱이고요. 결혼 정년기 스타트하고 동병상련 느끼기 아더 테스트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앱 설치하는데 돈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애 못하는 모태솔로 이럴 때 티가 난답니다. 연애를 못하는 모태솔로는 어떤 때 티가 날까요? 남성들의 경우 밑에 보시죠. 수동적이다. 1위가 수동적이고요. 2위는 그냥 잘해준다. 3위는 마음을 급하게 서두른다. 4번 대화가 단답형이다. 이게 남성들 모태솔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들의 모태솔로 특징. 마음 급하게 서두른다. 두 번째, 그냥 잘해준다. 대화가 단답형이다. 수동적이다가 여성들의 모태솔로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 좀 주목할 거는 그냥 잘해준다가 모태솔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뭘까요?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잘해주기만 하면 매력이 없단 말이야. 살짝은 밀고 당김을 해줘야지. 밀당? 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무조건 착해서는 결혼 못한다. 이런 네. 것들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착한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보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것 아닐까 물론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남성들은 또 모태솔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꾸지 않는 외모가 41.9%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부족한 자신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외모를 안 갖고 있는 여자 역시 남자는 연애 외모입니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패션 감각이 있고 머리를 잘 가꾸는지 오늘 이 성난 꽃게머리를 통해서 아니군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왜 여자를 못 만날까요? 네? 제가요?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이번엔 조금 심각한 뉴스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아들 연애 못한 딸 손자 양육 화난다. 이게 어느 뉴스인가면요. 위에 보면 제주의 소리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제주에 있는 지방지에서 쓴 기사입니다.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나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요. 이 내용 중에 기사를 찜질방에서 인터뷰한 모양입니다. 찜질방 기사 사진이 들어있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도에 살고 있는 52세 오씨 여자분입니다. 요즘 확실히 씀쓰리가 줄었다.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 누구를 뽑아도 달라진 게 없다. 이 대통령 뽑을 때만 해도 봐라. 경제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말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고 뭐 우리야 경제만 살려주면 되지. 진보고 보수고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라나 대학 졸업시켰더니 비정규직 투성이었다. 일단은 입사부터 하라고 들여놨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다고 제주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도평동에 사시는 김씨 아저씨 51세입니다. 우리 대학 다니던 시대에는 일자리 걱정해본 적 없는데 매일 놀공리만 했는데 여성에게 취직은 선택도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 우리 안사람도 내가 벌어다준 돈 놓고 살림을 꾸렸는데 요즘 저 딸이 남자친구가 없다. 그냥 일만 하고 밤낮 일만 하고 산다. 종종 통화하는 걸 보니 못 사귀는 것 같은데 연애가 낄 틈이 없는 사회생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56세 김씨 아주머니 가정주부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미는 손자랍니다. 며느리도 밥벌이 하는 탓에 매일 아침마다 손자를 맞이하는 게 하루의 일과 시작이고
뭐 어릴 때는 주부니까 당연하게 내 손으로 길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손자까지 치워야 되느냐? 뭐 손자가 아프기라도 하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아마도 5, 60 지금 50년, 60년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결혼해서 실버, 뭐 은혼식, 이제 금혼식 이런 거 해야 될 때겠죠? 아니, 그때까지 지금, 살았는데 지금 자녀들이 한 30대? 그때가 그쵸. 제일 행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까지는 행복했는데 자녀들이 다 커도 내 등골이 다 해줄 정도로 다 뒷바라지 하는 데 들어가지 우리 결혼 생활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돈 좀 보내고 흔히 말해서 조금 이제 노후를 좀 이렇게 즐기셔야 되는 부부께서 조금 속닥속닥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어.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 될 나이에 자식 애 봐주고 남자친구 없는 딸내미 걱정해야 되고 나이 아들내미 애기들 봐주시다가 허리 많이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허리 다친다. 네. 젊었을 때 두 그거 분이 힘들어요, 사용 정말. 많이 못한 허리를 네. 애 때문에 다친다. 네.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즐거운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아마 정현욱 MC가 되게 좋아할 만한 뉴스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뭐야, 우리 중기 얘기인가요? 송중기 연예뉴스 지금까지 4번 이상형은 모델 오, 미란다 미란다. 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국 사람? 미란다 같은데? 커는 미국인가요? 네, 미국,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인 하여튼 것 같아요. 모델이죠. 오, 외국 사람. 송중기는 지금까지 여행을 4번 했으며 연예인과 사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발랄하고 청순한 여자며 이상에 가까운 여자로는 미란다 커를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 미란다 다음 뉴스. 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나요? 네, 그런 뉴스를 또 원할까봐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저는 뭐 남성분들을 시선이- 위한 뉴스. 시선이 한 군데밖에 안 간다! 박하선, 윤상현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다. 아. 오늘 얘기했어요. 오, 톡쇼 나가지고 박하선 씨가 그렇게 좋다고 네. 며칠 전에 엊그제도 소개해드린 윤상현 씨가 네. 좋다고 했답니다. 어. 이 윤상현 씨가 이렇게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다. 나보다 정말 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로서는 고마웠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둘이 호흡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네. 오빠 눈빛만 보면 모든 말이 진심 같다. 눈이 예쁜 것만큼 네 이상형인데 하고 웃음을 또 찾아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좋은 선후배, 존경하는 선후배지 뭐 그죠. 연인은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거 오늘 남자분들을 많이 화나게 한 뉴스 바로 이겁니다. 이 뉴스 보겠습니다. 네. 손에 성경 인형의 결혼 심경을 고백했다. 손에 넘어져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오, 오늘 몇 살이지? 눈물이 흘린 남자분들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이 친구 젊잖아요. 저하고 원더걸스의 손에 상당히 이른 이 친구 26. 여섯. 내용을 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냥 결혼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결혼을 얘기했으니까 또 트위터를 막 찾았겠죠? 네. 찾아서 그 중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인용해 자기의 결혼 심경을 밝혔다라고 참 연예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쓰네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저희 아프리카 네 뭐라고 했나요? 선예 씨 전 안 좋아함. 네,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못 미안하다. 알아듣겠네. 정리해드려 다시. 선예 씨가 결혼한다는 거를 발표했는데 기자들이 이 신경이 어떤 말을 트위터에서 찾아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래서 그거를 선예가 성경 구절로 나도 못 결혼 알아듣겠다. 신경을 나도 못 인용했다. 알아듣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됐어. 너무 뉴스를 읽어주는 건지 내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네. 한 가지만 봅시다. 우리 연애를 얘기할 때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기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 보이긴 하죠. 네. 그들이 연애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애하는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아니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몰래 숨어서 안 걸리려고? 연애하고 그죠? 신비. 그게 신비가?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기보다는 일단 안 걸리려고 파파라치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생활 다 공개되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네. 뭐 이게 팬들 때문에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팬들로 인해서 연애 생활을 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심하게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연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청소년들은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젠 그 현상이 며칠 전에 아이유 사태를 보면 아저씨들이 다 그 아이유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심각한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수절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는 건데 네. 너무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귄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화받아서 아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 아이유 닮았어. 소녀 닮았어. 이런 걸로 정말로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상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네. 다음은 조금 심각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좀 심각한 뉴스 보겠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20대 여자분의 진실은?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한 여자분이 그냥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100km 이상 달리던 택시에서. 그리고 그 여자분이 뒤에 오던 버스, 저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 중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택시를 운전하신 택시기사가 사고 직후에 보니까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성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이 택시 운전사가 그런 소리가 들렸으면 택시를 멈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 갔다는 거예요. 한 5km 정도를. 타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쫓아가던 운전자가 이걸 증언해서 얘기한 건데 택시기사 C씨가 또 말을 바꿔서 떨어진 사실은 몰랐다. 운행을 하다 보니 여자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의 지갑이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옷주머니에는 현금 3,000원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택시거든요. 그렇지. 3,000원 없이 3,000원만 가지고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택시를 탔지? 밤 이런 시간이었나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일까요?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22일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 미스터리를 갖게 되면서 결차는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아마도 대선으로부터 좀 디스트랙트하는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기사가 아닐까. 물론 이 기사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우리가 이런 기사를 꼭 이맘때 보게 되는 걸까요? 그냥 오늘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뭐 이렇게 좀 그 주의를 흐트러지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이런 기사들이 떠요. 결론도 없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그러네요. 이런 기사들이 왜 오늘 떴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한번 좀 파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잠시 잘못 말씀드렸군요. 대통령 선거가 D-Day-서 22일, 그러니까 22일 남은 상황에서 이 기사가 떴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27일이 맞습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이죠. 네,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22일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 총부채 GDP가 234%,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사입니다. 금감원 보고서가 나왔네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내 총생산의 2.3배가 넘는 빚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1년 동안 돈을 우리나라가 다 벌어도 그날 그 해의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못 갚고 빚이 오히려 2.3배, 그러니까 2배가 넘는 빚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1년 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도 그 돈 다 못 갚는 게 아니라 2배가 넘는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내년에도 또 그만큼 벌어도 다 못 갚고 그 내년으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안 경우에 쓰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빚을 한 2배 정도 지고 있다. 이거 몇 년 동안 갚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잘 벌어도 4, 5년 안에 갚기 힘든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이런데 정부 부채는 양호하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34%. 그러니까 뭐 한 30%밖에 안 되니까 100% 아닌 거죠. 근데 그 예를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있거든요. 스페인, 이탈리아 아시죠? 여기는 지금 유럽에서도 완전 그렇죠. 부도 위기에 얼려 있는 나라. 이 나라보다 낫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 MB 5년 동안 전세값 37% 폭등했고 수도권 집값은 추풍낙엽이다.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세값 30% 오른 거 맞고요. 수도권 집값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이 오르는 네. 이유가 뭐냐? 뭐예요? 집값이 너무 내리니까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차라리 전세 살겠다. 더 내리면 사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 전세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돌려요. 그렇죠. 아. 월세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물론 그 집주인들이 월세도 올리겠지만 기왕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느니 전세값 올려서 은행에서 돈 빌릴 걸 내가 미리 빌려 쓰는 거죠. 맞아. 집 가진 사람들도 요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드리는 거죠. 전세 계약 2년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얼마 전에 실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3천만 원 올려달라. 2년 만에. 네. 뭐 어떻게 또 이사를 가려면 또 전세가 많지도 않아. 그치. 또 전세가 거기도 또 비싸게 줄 가야 돼. 이사를 하는 이거 뭐 골치 아프니까 결국 또 빚을 내서 지는 거죠. 이게 앞서 얘기했던 국가 부채 뭐 무슨 가계 부채 이거 다 진짜 진짜 어떻게 자, 이 시간 이맘쯤에서 상황극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극은 시아버지에게 허락받으러 온 며느리 예비 후보 정현욱 씨와 그리고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 온 예비 신랑 이동학 씨의 모습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또 장인어른의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욱 씨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부터요. 그래, 잘 왔다.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네, 아버님. 아버님, 저는 조신한 여자입니다. 조신하구나. 아드님을 주세요. 표정에서 보니 매우 조신하게 보이는 바가 있는데 내가 좀 설명할 게 있다. 우리 저 삼촌 고모 합해서 지금 7형제고 우리 이제 부인이 저 이모 외삼촌 합해서 네. 한 8형제 정도 된다. 그래서 예단은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한 18분 정도 되지. 아니 15분 정도 되지. 아니 그러니까 너골적인 시아버지가 어딨어. 15분 어떻게 좀 준비는 되긴. 아버님, 저는 조신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조신하구나. 까진 여자입니다. 그래 계속 조신하게 살거라.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동학 씨와 함께 지금, 네 남자로서 장인어른께 인사가는 것만큼 네. 용기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연습한다는 생각치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내 딸을 달라고? 예,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우리 집사람과 만날 때 운명이라고 물론 생각했다. 군대는 갔다 왔나? 예, 다녀왔고요. 그것도 다 운명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다 운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운명하셨나? 자 우리 딸을 어떻게 행복해주게 해줄 것인지 말해보게. 예. 저는 일단 건실한 월세집을 갖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월세를 잘 내고 있고요. 저희 집에 오면 월세는 제가 꼬박꼬박 낼 텐데. 그래 월세 잘 내고 그냥 혼자 살게.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너무하십니다 정말.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극 연출해 봤습니다. 한 가지 이번 기사는 어제 홍종학 의원께서 이 스튜디오를 다녀가셨는데요. 면세점과 관련된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면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 기사들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롯데 면세점 1위 신라 JDC 순으로 롯데 면세점 쇼핑 유통 브랜드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그 브랜드 가치가 점수로 따지면 841.46으로 1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2위는 신라 면세점이 따랐다고 합니다.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그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2012년 매출 성장세 밑에 이 부분만 보죠. 면세점 사업으로 2010년 총 매출은 4.5조 원, 4조 5천억 원이죠. 2011년에는 5조 4천억 원, 2012년에는 6조에서 6조 3천억 원 정도가 예상될 만큼 20%의 신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왜 인천공항 사장을 고소했나? 왜냐하면 면세점 때문에 고소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도중에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 손해만 계속 끼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365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관광공사 사장, 위에 보시면 사진을 먼저 볼까요? 이게 이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죠. 이참 씨, 네, 탤런트였던 독일 출신의 그렇죠. 고소했습니다. 인천 공항공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얘기는 다시 좀 이따 나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네. 면세점 매출은 롯데신라가 싹쓸이합니다. 롯데신라 결국 대기업이죠? 네. 네. 다음 기사. 다음 기사. 면세점 매출의 절반은 한국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 순위를 보니까 한국인이 1위, 2위가 일본인, 3위가 중국인, 4위가 미국인 순으로 하고 있고 절반은 한국인들이 면세점에서 이 면세품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면세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국산품이 아니에요. 명품 위주. 그렇죠. 주로 외국에서 들여올 때 관세를 들여오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면세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입품을 대기업들이 다 팔아먹으면서 거기다 세금까지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 얘기했겠죠? 아니 세금은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면세점의 얘기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면세는 관세를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네. 그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이 그만큼 안 내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홍정학 의원께서 어제 나오셔서 아니 말씀하셨는데 어제 아예 네. 안 낸다고는 말씀 안 네. 하셨고 그거 90만 원 낸다고 했어요. 90만 원. 그겁니다. 여기를 보시죠. 네. 면세점 특허 사업자별 매출액 특허 이용료권 2011년에 재벌 기업은 면세점 매출액의 4조 4,007억 원을 올린 데 비해 국가에 낸 면세점의 허가 수수료가 고작 1,200만 원입니다. 어제 90만 원만 얘기했다는 건 한 개의 면세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전체를 뚫어서 1,20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개 업체 정도. 네. 네. 이거는 자,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다음 기사를 보면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사. MB정부는 끝까지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할 텐가인데 결국 공항공사에 들어가 있는 인천공항에 들어있는 면세점 끝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떼내서 제일 대벌 대기업에게 다시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제가 배치를 좀 잘했나? 네,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실 이 지금 MB 정부에서 경제 정책 뭐 무슨 이 규제 완화하고 뭐 풀고 해가면서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지? 되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더 하겠다는 완전히 거죠. 다 끝난 정권, 이제 한 달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22일밖에 안 난 정권이 22일 만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 일을 처리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홍종학 의원은 분명히 중소기업에게도 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법안 상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법안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막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서 여러 번 검증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습을 또 고스란히 보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면세점 얘기 여기서 접고요. 다음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선관위의 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던 글이 삭제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선거일은 일까요? 네. 빨간 날이 아닐까요? 라고 올랐던 글이 네. 다음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왜 사라졌지?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똑같은 홈페이지에 보이시죠?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 이 얘기를 하면 더 사족이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어떤 후보가 빨간 날 아닌가요? 했기 때문에 없어졌던 거기시겠죠. 마지막 대선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올랐어요. 나도 면세점 하나 줘라. 네. 와, 그거 진짜 반대하는 사람 많았는데. 90만 원은 나도 있다. 네. 저 말하면 또 그거 우리 돼. 잡혀가니까 네. 뭐 같은 사람 쥐어 받고 싶다. 안 되는데.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공분의 현장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이제부터 정말 정식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가르게 되는 몇 가지의 포인트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층 수도권의 투표율이 제1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분석했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도 부동층의 향배가 결국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을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지을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변수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실언 한마디가 대선판을 흔들 것이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권자 분석 같은 걸 잠시 해보면 50대 유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대 유권자가 왜냐면 줄었어요. 기존에 200만 명이던가 얼마가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투표율까지 좀 낮아지면 이게 우리 세대가 어찌됐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시대잖아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정치인들이 우리 세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자, 올라가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좋겠다. 약속을 하나 하면 어떨까 제안을 긴급하게 해봅니다. 네. 투표율이 아마 70% 이상 정도 나오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투표율이. 70%.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 때 70%가 넘어간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70%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꽃게머리를 그냥 가발로 만들어 쓰겠습니다. 오. 뭐 삭발하시겠다는 삭발하시겠다는 아니요, 건가요? 꽃게머리 그냥 이 네. 플라스틱 만들어서 쓰고 다니겠습니다. 별 시덥지 않은 공약. 동학씨 먹을래요? 강력한 공약을. 레이스. 강력한 공약. 꽃게머리 받고. 꽃게머리 받고. 꽃게머리 받고. 받고. 전 평생 혼자 살아. 너무 세다 그거는. 그거야. 이게 그냥 해. 피자 한 판. 에이. 피자 한 판. 하지마. 혼자 먹는다. 자, 여록 씨. 남자친구 대신해서 집 사. 좀 뭐? 피자 한 판 받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약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내일 뵙겠습니다.